어머니 재산 다 내 거. 재산 전액 기부할 거야. 건강을 걱정하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어떤 며느리는 다릅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그 말 속에 숨은 건 걱정이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오선영 어르신은 며느리 장미소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 오래 못 버티신데 상속 준비하지 기회 놓치지 말라니까. 오늘 시어머니의 죽음만 기다리던 며느리가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머니는 요새 건강은 좀 어떠세요? 부엌. 며느리 장미소의 말이 공기를 얼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오선영의 건강 상태를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 선영은 물컵을 내려놓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미소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손톱만 들여다봤습니다. 정갈하게 다듬어진 손톱, 매니큐어가 반짝였습니다. 아들 김도연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긴장을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기운 없어 보이시던데 혹시 뭐 검사라도 받으셨어요? 미소의 말끝에 스며 있는 기대 같은 뉘앙스. 선영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미묘한 톤을 건강이 악화되기를 바라는 듯한. 선영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검사? 아직 안 받았는데. 에이, 어머니.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정기검진은 꼭 받으셔야죠. 미소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선영은 그 웃음 뒤에 숨은 것을 알았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계산. 며느리는 자신의 건강 악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 없이 반찬통 뚜껑을 닫았습니다. 딱! 그 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감정보다 더 크게. 선영은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신문만 봤습니다. 선영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아들은 어머니보다 아내 편이었습니다. 아니, 편을 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했습니다. 가장 편한 방법을. 저 방에 좀 들어가 있을게. 선영은 조용히 말하고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그 말 속에 숨은 진심. 선영은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무엇을 바라는지, 자신의 죽음을, 상속을. 선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긴 한숨. 언제부터였을까? 며느리가 이렇게 변한 게, 아니, 처음부터 이랬을까? 선영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결혼 초기. 미소는 착했습니다. 아니, 착한 척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침묵만 흘렀습니다. 무겁고 답답한 침묵. 식사를 마치고 미소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병원 예약 잡아드릴까요? 종합검진. 선영은 미소를 바라봤습니다. 왜? 걱정돼서요. 어머니 건강.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남았는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소는 손톱을 정갈하게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요양원 가시면 더 편하실 텐데 집에 있으면 저도 힘들어요. 거실이었습니다.
선영은 의자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를 펴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미소는 손톱만 다듬었습니다. 선영을 보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네, 어머니. 요즘 좋은 곳 많잖아요. 전문 간호사들도 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미소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가짜였습니다. 선영은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것은 자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자신이 집에서 없어지는 것. 난 집이 좋은데. 하지만 어머니 혼자 계시잖아요. 저희는 일하느라 바쁘고. 뭐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뭐가 생기는데? 선영이 물었습니다. 미소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계속했습니다. 넘어지시거나 아프시거나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알았습니다. 진짜 이유를.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집에 있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감시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대로 못하니까. 도연은 거실 한쪽에서 난처한 듯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정쩡했습니다. 어느 편도 들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거실 조명은 밝았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어두웠습니다. 그 밝음과는 반대로 선영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미소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선영이 담가온 김치통이 있었습니다. 미소는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발끝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이런 건 그냥 사오면 안 돼요? 선영의 손등에 파르르 떨림이 올라왔습니다. 김치. 선영이 정성껏 담근 김치. 며느리는 그것조차 귀찮아했습니다. 사온 김치는 맛이 없잖아. 요즘 파는 김치도 맛있어요. 굳이 손수 담그실 필요 없어요. 힘드시잖아요. 말은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귀찮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김치 담그는 것도 반찬 만드는 것도.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치통을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미소는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봤습니다. 선영은 부엌에 혼자 남았습니다. 싱크대에 기대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무엇인가? 짐인가? 선영은 자문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자신은 짐이었습니다.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그리고 재산만 남기고. 선영은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만 봤을 뿐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미소 말은 그냥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선영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눈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알았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아들은 아내 편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선영은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말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요양원 가시면 편하실 텐데 김치는 사오면 안 돼요? 선영은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귀찮은 존재.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존재. 그리고 재산만 남기면 되는 존재. 며칠 후 선영은 병원에 갔습니다. 혼자서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재촉해서였습니다. 어머니 검진 받으세요. 건강 챙기셔야죠. 검진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건강하십니다. 나이에 비해 아주 좋으세요. 선영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했습니다.
며느리는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실망할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소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검진 결과 어떠셨어요? 건강하대. 미소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순간이었지만 선영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는 표정. 미소는 재빨리 웃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건강하셔서. 하지만 그 웃음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선영은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아프기를 바랐습니다. 심각하게. 저녁 식사 후 선영은 혼자 방에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며칠 뒤 미소는 집안 카톡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선영, 도연, 미소 3명이 있는 단톡방이었습니다. 어머니, 병원 검진 또 미루지 마세요. 저희도 계획이 있거든요. 선영은 휴대폰 화면을 보며 멈췄습니다. 저희도 계획이 있거든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 상태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 마치 그녀의 삶이 시어머니의 건강 악화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정기적으로 관리 받으셔야 해요.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하지만 선영은 알았습니다. 걱정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라는 것을. 도연은 그 메시지를 읽고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장도 없었습니다. 선영은 아들에게 실망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제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선영은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마음도 흐렸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의 차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선영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미소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창문을 부드럽게 내리고 전화를 계속했습니다. 선영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응, 조금만 기다리면 돼. 어차피 오래 못 가. 선영은 온몸이 굳었습니다. 며느리가 누군가에게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래 못 가. 무슨 의미일까? 선영은 숨을 죽였습니다. 미소는 전화를 끊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재빨리 창문에서 물러났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계셨어요? 응. 미소는 가방을 소파에 놓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저녁이 되어 도연이 퇴근했습니다. 세 사람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 중 미소가 말했습니다. 도연아, 보험 정리된 거 어머니께 말씀드렸어?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아, 아직? 뭐? 아직도 안 했어? 빨리 해야지. 중요한 건데. 선영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무슨 보험? 미소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보험이요.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왜? 나중을 위해서요. 미리 준비하는 게 좋잖아요. 그 말에서 기대와 이득의 냄새가 동시에 풍겼습니다. 선영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난 배불러. 먼저 일어날게. 선영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험금을, 상속을,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불로 입을 가렸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듣지 못하게.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렇게 대해지나?
선영은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잘못은 없었습니다. 그저 늙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재산이 있을 뿐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소는 계속 선영에게 건강검진을 재촉했습니다. 어머니 또 병원 가세요. 정기검진 중요해요. 매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선영은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지, 건강이 나빠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선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소가 전화를 받으며 거실로 갔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나 요즘 진짜 힘들어. 시어머니 때문에. 선영은 설거지 손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 건강하시긴 한데 그게 문제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어. 선영은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친구에게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죽기를 바라는 듯한 말투로. 상속? 당연히 받아야지. 우리가 모시고 사는데. 근데 언제 될지 모르니까 답답해. 선영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돗물을 틀었습니다. 물소리로 며느리의 목소리를 가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들었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선영은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중요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보험증서, 부동산 등기부, 통장. 선영은 하나하나 꺼내 확인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게 저들에게 가는구나.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재산이 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뭔가 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며느리를 주시했습니다. 관찰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영은 쓰레기를 내다버리러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비닐봉투를 들고 문을 열려는 순간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미소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영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오래 못 버티신데. 의사 말로는 급속으로 나빠진다더라. 미소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영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와 이야기하는 걸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 말을 왜 지금 하는 거야? 도연도 복도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현관 밖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상속 준비하지. 기회 놓치지 말라니까. 미소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선영은 손에서 비닐봉투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툭! 그 작은 소리가 자신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소리도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복도에서 대화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건강하시잖아. 검진 결과도 좋았고. 도연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걱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획이 틀어질까봐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하다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미소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영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노골적으로. 그래도 그런 말은 좀. 왜? 사실이잖아. 어차피 늙으셨고 언젠가는 돌아가실 텐데. 우리가 준비하는 게 당연하지. 알았어. 근데 엄마한테는 티 내지 마. 당연하지. 나도 바보 아니야.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은 그제야 문에서 몸을 떼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 섰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엇을 바라는지, 그리고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선영은 일어났습니다. 비닐봉투를 주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영은 쓰레기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상속 준비, 기회 놓치지 말라고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선영은 분노했습니다. 동시에 슬펐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보는 가족, 재산만 바라보는 가족. 선영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중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보험증서, 부동산 등기부, 통장, 유언장.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현재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을 아들 도연에게 상속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은 유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바꿔야 해.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나기로,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기로, 이 배신에 대한 응징을.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을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중요 서류들을 넣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미소가 물었습니다. 은행 좀 다녀올게. 은행요? 무슨 일이세요? 그냥 볼 일이 있어서. 선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미소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선영은 법률사무소로 갔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곳이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유언장을 새로 쓰고 싶습니다. 기존 유언장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 바꾸려고요. 선영은 가방에서 기존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아들분께 모든 재산을 상속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이걸 바꾸시겠다는 거죠? 네. 어떻게 바꾸고 싶으신가요?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액 기부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놀랐습니다. 잠시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전액요? 아드님께는? 한 푼도 안 줍니다. 혹시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요? 선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죽음만 기다리더군요. 아들과 며느리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디에 기부하시겠습니까? 고아원이요. 그리고 양로원. 좋습니다. 유언공증을 진행하겠습니다. 선영은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변호사가 도와줬습니다. 모든 재산을 고아원과 양로원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에게는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유언장 작성이 끝났습니다. 공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것이 법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돌아가시면 이 유언장대로 집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영은 새로운 유언장 사본을 받았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선영은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답답함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재산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갈 것입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한 푼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소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은행 일 잘 보셨어요? 응. 무슨 일이었어요? 그냥 정리할 게 있어서. 선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언장 사본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준비됐어. 너희한테 보여줄 차례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언제 며느리와 아들에게 알려줄지. 기회는 곧 왔습니다. 미소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가족회의 좀 하면 안 될까요? 가족회의? 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선영은 알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아마도 요양원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니면 재산 정리 이야기. 그래, 하자. 감사합니다, 어머니. 주말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미소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노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노후? 네,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도연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요양원 알아봤어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시설도 최신이고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네, 어머니를 위해서요. 거기 가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선영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보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요양원 가면 너희는 편하겠지. 무슨 말씀을 어머니 건강을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미소는 억울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속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가족회의 하자고 했지? 나도 할 말이 있어.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가서 봉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식탁 위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소가 물었습니다. 봉투를 잡으려 했습니다. 선영이 손을 올려 막았습니다. 기다려. 내가 먼저 말할게. 선영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죽음만 기다린다는 거 알아. 엄마, 무슨 소리야? 도연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미소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난번에 들었어. 복도에서 너희가 한 이야기. 어머니 오래 못 버티신대. 상속 준비하자. 기회 놓치지 말자. 그 말들. 미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연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선영은 계속했습니다. 나도 알아. 너희가 뭘 바라는지. 내가 빨리 죽고 재산을 물려받기를.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 엄마, 오해야. 우리가 그런 뜻으로. 오해 아니야. 똑똑히 들었어. 내 귀로. 선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어. 너희가 원하는 거. 선영은 봉투를 미소 앞으로 밀었습니다. 열어봐. 미소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표정이 점점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 서류를 빼앗아 봤습니다. 그도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언공증 완료. 재산 전액 기부. 서류 첫 줄에 적힌 문장이었습니다. 선영은 두 사람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미소의 미간이 무너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선영은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 죽기만 기다렸다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못 가져.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선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짓? 내 재산을 내가 처분하는 건데? 하지만 전부 기부라니 나는 아들인데. 아들? 어머니 죽기만 기다리는 아들? 선영의 말에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소는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모셨는데.
모셨어? 언제? 매일 같이 살면서 같이 산 게 모신 거야? 나를 요양원 보내려고 하면서 미소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가 원한 건 나를 모시는 게 아니라 재산이었어. 나는 그저 죽기를 기다리는 대상이었지. 엄마. 도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선영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너도 알고 있었잖아. 미소가 뭘 바라는지. 막지 않았어. 오히려 함께 준비했지.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선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내 재산은 고아원과 양로원에 기부할 거야.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가.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줘. 다시 생각할 것 없어. 이미 공증 끝났어. 법적 효력 있어.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소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나 살아있을 때는 너희가 잘해줬어야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는 도연과 미소만 남았습니다. 미소는 서류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기부된다니. 자신들에게는 한 푼도 오지 않는다니. 이럴 수가. 미소는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심했나? 지금 그게 중요해? 재산이 다 날아간다고. 미소는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아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미소는 선영의 방 앞에 섰습니다. 노크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소는 다시 노크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문 열어주세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선영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뭐? 어머니 이야기 좀 해요. 할 이야기 없어. 선영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미소가 문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소는 울먹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진짜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맞아. 넌 내 마음은 생각하지 않았어. 내 죽음만 기다렸지. 선영의 말에 미소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 무슨 기회? 제가 잘할게요. 진심으로 모실게요. 유언장 다시 써주세요. 선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도 사과도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넌 여전히 모르는구나. 뭐요? 내가 원하는 건 가족이 아니라 돈이었다는 걸. 선영의 말에 미소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선영은 문 너머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잘못 알았구나. 내가 원하는 건 가족이 아니라 돈이었다는 걸. 미소는 손바닥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나 살아있을 때 잘했어야지. 이제 와서 울어봤자 소용없어. 어머니, 돌아가. 이제 할 말 없어. 선영은 문을 닫았습니다. 미소는 복도에 남았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제발 한 번만. 하지만 방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침묵만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한기처럼 차가운 침묵이었습니다. 도연이 복도로 왔습니다. 무릎 꿇은 아내를 봤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소는 한참을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도연을 봤습니다. 당신도 좀 말해봐요. 장모님한테 내가 뭐라고 해. 우리가 잘못했잖아. 그래도 전 재산을 기부라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 너무했어. 엄마 죽기만 기다렸잖아. 도연의 말에 미소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만 벽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선영은 방 안에, 도연과 미소는 거실에. 같은 집에 있지만 멀었습니다. 마음의 거리는 너무 멀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소는 계속 선영에게 빌었습니다. 아침마다 문 앞에서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미소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한테 아무것도 안 주시면 어떡해요. 미소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역시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선영은 방 안에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도연도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인정해. 하지만 전부 기부는 너무한 거 아니야? 조금이라도. 조금? 너희한테 줄 거 하나도 없어. 엄마, 너도 알고 있었잖아. 미소가 뭘 바라는지. 막지 않았어. 그게 너의 잘못이야.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도 공범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기로,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하지만 그것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선영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사진첩.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었습니다. 미소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짐 싸. 짐요? 어디 가시게요? 요양원. 미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요양원이요? 갑자기 왜요? 너희가 원하던 거잖아. 나 없는 집. 아니에요. 저희가 언제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랬어.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미소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짐을 계속 쌌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제발이요. 왜? 내가 있으면 불편하잖아. 아니에요. 어머니 계셔야 해요. 미소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알았습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재산 때문이라는 것을. 나 없어도 괜찮아. 어차피 재산도 안 갈 텐데 뭐. 선영은 짐을 다 쌌습니다. 가방을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는 거야? 요양원. 갑자기 아니야. 생각 많이 했어. 선영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미소가 달려와 선영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가지 마세요. 선영은 조용히 손을 떼어냈습니다. 힘은 세지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있는 게 너희에겐 짐일 테니 이제 해방이다. 어머니, 미소는 울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놓아. 이미 결정했어. 선영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말을 잃은 채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도연아? 네, 엄마. 너도 생각해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요양원 주소를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아파트가 멀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선영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곳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직원이 선영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은 자신의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짐을 풀었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도 아들의 회피도 없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한편 집에 남은 도연과 미소는 텅 빈 방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방, 이제 비어있는 방. 미소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떻게 재산이 다 날아가는데 어떻게. 도연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여전히 재산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해? 지금? 그럼 뭐가 중요한데?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도연은 소리쳤습니다. 미소는 울음을 멈췄습니다.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같이 준비했잖아. 알아. 나도 잘못했어. 인정해.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에게도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변할 것인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요양원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선영은 창가에 앉아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선영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로웠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죽기를 기다리는 시선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시간을 평화롭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선영은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잘한 결정이었어. 집을 떠난 것, 유언장을 바꾼 것, 모두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반면 도연과 미소의 집에서는 텅 빈 식탁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어머니 없는 식탁, 따뜻함도 없는 식탁.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선영 없는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생기가 없었습니다. 상속을 기대하던 계획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재산은 고아원과 양로원으로 갈 것입니다. 자신들에게는 한 푼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빈자리 속에서 미소는 처음으로 진짜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잃은 것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소는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알았어? 응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 어머니가 중요했는데. 미소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떠났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사과할까? 지금? 응.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직원에게 선영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선영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아드님과 며느님이 오셨는데 만나시겠어요? 선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날게요. 두 사람은 선영의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선영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봤습니다. 왜 왔어? 엄마, 우리 사과하러 왔어. 도연이 말했습니다. 미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선영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늦은 거 알아요. 하지만 진심으로 후회해요. 미소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우리 잘못했어. 용서해줘. 선영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당장은 못해. 알아요, 엄마. 기다릴게요. 하지만 유언장은 안 받고. 그건 확실히 해도. 알겠어요. 괜찮아요. 재산은 중요하지 않아요. 도연의 말에 선영은 조금 놀랐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정말? 네, 엄마. 중요한 건 엄마예요. 재산이 아니라. 선영은 아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두 사람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천천히 회복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선영은 다시 창가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평화로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진심으로 변한다면 언젠가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천천히 지켜볼 것입니다. 그러나 유언장은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재산은 고아원과 양로원으로 갈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선영은 차를 다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햇살이 비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을 살 것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건강을 걱정하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기다리는 것 절대 안 됩니다. 오선영 어르신은 며느리와 아들이 자신의 죽음만 기다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오래 못 버티신데 상속 준비하지. 기회 놓치지 말라니까. 선영 어르신은 결단했습니다. 유언장을 새로 썼습니다. 유언공증 완료. 재산 전액 기부. 며느리와 아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 죽기만 기다렸다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못 가져. 선영 어르신은 요양원으로 떠났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요양원 창가에서 차를 마시며 평온을 찾았습니다. 며느리는 텅 빈 집에서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혹시 당신의 가정에도 이런 비극이 숨어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경각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건강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